성경시록 92권 성종 9년 5월 1일 임술 5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제사에서 무릇 계달할 일이 있으면 문소정 승문원 종부시 사옹원 내의원 상의원 군기시 선공감 전함사 전교서 사복시 외의 제조는 계달하지 못하게 하고 해조에 첩보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92권 성종 9년 5월 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김언신이 옥중에 있으면서 옷 한 폭을 찢어 글을 써서 올리기를 신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현석규의 일은 그때 박효원, 임사홍, 노공필이 신과 더불어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이가 떠들썩하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신이 그 엄험한 상황을 듣고 가만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예로부터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세상에는 반드시 간사한 사람이 있어 정사를 어지럽게 한다. 현석교의 사람됨을 보건대 결코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군자가 아닌데 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또한 이와 같으니 우리 전하의 요순과 같은 정치를 거르치게 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어찌하여 사만의 백성이 바야흐로 태평한 시대를 바라는데 이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사이에 엄출되었는가 하면서 분함을 품고 억울하여 아뢰고자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벼슬이 간관이 아니고 지위가 재상이 아니므로 스스로 계달할 길이 없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대관들이 교장으로 논박하였을 때 그 심수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다만 계급을 띄어 올린 것만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사사로이 스스로 말하기를 간관이 현석교를 공방한 것은 바로 그 근본은 헤아리지 않고 그 끝만을 바르게 하려는 것이니 전하께서 듣지 아니하심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막 참이 손순효와 더불어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 형조의 대청 위에서 이야기하였는데 어떤 아전이 신이 지평에 제수된 것을 알리기에 신이 듣고 곧 결심하기를 옛사람은 아침에 벼슬에 제수되면 저녁에 글로 아뢰는 자가 있었는데 평생의 마음에 쌓인 바를 오늘의 날에야 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마땅히 죽음으로써 극간할 것이며 비록 천일을 돌이키지 못할지라도 만약 직책을 다하다가 죽으면 평생에 배운 바를 거의 저버리지 않을 것이니 천년 후의 영광이 또한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스스로 경계하기를 대저 한 몸의 견해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것이며 사람들의 공의도 반드시 모두 이치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참이 손순효는 현석교와 더불어 조정을 함께 한 지가 오래되었고 현석교와 더불어 같이 있은 지도 하루만이 아니니 그 심수를 자세히 보았을 것이고 그 행한 바를 자세히 살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나여 무릎을 맞대고 질문하기를 내가 현석교를 공방하려고 하는데 그의 심술이 어떠한가 하니 손순효가 말하기를 내가 비록 현석교를 알지라도 자네가 간관이 되었는데 어찌 감히 말을 하겠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 공에게 바라는 바이겠는가 하니 손순효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효원, 노공필, 임사홍은 신의 친구인데 평소에 여러 친구와 더불어 현석교의 사람됨을 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임사홍이 어찌 능히 신이 간관이 될 것을 미리 알고 부탁하였겠으며 신 또한 어찌 능히 간관이 될 것을 미리 헤아리고 임사홍의 청탁을 받아 간관에 제수된 것을 듣고 즉시 사람들에게 발표했겠습니까? 신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결코 이 같은 일은 하지 아니합니다. 어찌 남의 음주를 받고 남을 전하게 헐뜯겠습니까? 천지 귀신이 위에 임하고 곁에 살피는데 신에게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임사홍이 비록 은근히 사주할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신이 의리를 조금 아는데 신이 그 마음을 엿보지 않을 것을 어찌 알고 나에게 가볍게 발표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되풀이해서 헤아리건대 현석교의 일을 전한 자는 임사홍이 아니고 현석교의 일을 전한 자는 임사홍이고 현석교의 일을 계달한 자는 신입니다. 신은 임사홍과 더불어 같은 마을의 친구이므로 은밀히 말을 듣고 은밀히 사주하였다는 의논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이 마침내 면치 못할 것을 알지 못함이 아니나 다만 죄가 아닌데 죽어 고천에서 억울함을 품게 되면 마침내 신의 눈을 감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의 청명한 정치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유자강도 옥중에 있으면서 그를 올리기를 신이 노조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미천한 몸으로 등용되어 벼슬이 높고 녹이 극진함으로 항상 한 조각의 충직한 마음을 품고 구근에 보답하기를 기약하였으나 성품이 본래 관견하여 악한 것을 미워하기를 원수처럼 하여 남의 착하지 못한 것을 들으면 능히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남의 끓이는 바를 피하지 않으면서 우르르 성청을 모독한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벼슬이 극진하고 또 부유한데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거리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여 스스로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물며 70세 넘어가 일찍이 신에게 경계하기를 너가 충직하고 임금을 섬기면 충신이지만 만일 화가 미치면 효가 아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가하나 내 생전에는 모름지기 몸을 근신하여 효도를 마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비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경계함을 받지 못한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지금 김은신이 계달한 말이 신의 상서와 같은 것이 가지고 반드시 함께 눈에 서로 전해서 아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김은신의 말과 신의 말을 가지고 참고하면 그 뜻이 부합하니 함께 의논한 것과 같으나 신은 진실로 함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김은신과 더불어 친히 대한 뒤에 신이 김은신을 보고 말하기를 너가 계달한 말과 내가 올린 말이 어찌하여 의논도 하지 않았는데 같은가? 내가 너와 서로 친구인 것은 남들이 함께 아는 바이니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가 같이 의논했다고 의심할 것이다 하니 김은신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과 식견은 대략 서로 멀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런 말이다. 그러나 천군이 편안하고 하늘의 해가 내려다 보는데 남을 의심하는 것을 어찌 좋게 마음에 두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만약 김은신과 함께 의논하였다면 지금 어찌 감히 숨겨서 전하에 일월같이 밝으심을 속이겠습니까? 서로 함께 의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이 의논하였다고 하면 역시 전하의 밝으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언신과 더불어 연명으로 상소한 것이라면 신하가 되어 임금을 섬기면서 절개를 다하는 도리에 해롭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신이 비록 불소할지라도 대강 의리를 아는데 감히 남의 언언을 듣고 남의 말에 따라 스스로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감히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말하겠습니까? 죽으나서나 한 마음인데 감히 전하의 밝으심을 속이겠습니까? 신이 허종과 더불어 도총부에 입직하던 날에 허종도 말하기를 나의 숙부 허훈이 사이이었을 때 현석교가 형방승지가 되었는데 그 노비의 일로서 혹은 청탁하 혹은 위협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노하였다. 내가 본래 현석교에 바르지 못한 것을 의심하였는데 이제 승정원에 있을 때 한 일을 들으니 과연 엄엄하고 간사하여 그 사람됨을 가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들은 바가 이와 같기 때문에 전하께서 현석교의 엄엄하고 간사함을 살피시지 못할 것을 깊이 두려워하고 또 현숙교가 장차 전하의 정치를 더럽힐까 염려하여 차마 잠자코 있지 못해서 그 듣고 본 바를 마음대로 다 써서 상청을 모독한 것입니다. 신이 현석교에게 무슨 혐의가 있겠으며 현석교가 신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신이 계달한 말은 바로 공의일 뿐이며 신이 감히 남에게 부동하여 천의를 속이겠습니까? 신의 뜻한 바가 만약 이와 같지 아니하다면 하늘이 위에 있고 귀신이 머리에 임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은신은 참으로 간사하다. 현석교의 일이 만약 사람들의 입에 올랐으면 어찌 손순효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마땅히 형부로 신문해야 할 것이다. 유자광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허종이 유자광과 더불어 말한 것을 허종을 불러서 물으라 하였다. 허종이 대답하기를 신이 유자광과 더불어 이야기하던 차에 우연히 현석교의 일에 언급되어 말하기를 내가 포위 때부터 현석교와 더불어 서로 잘 지냈는데 그 사람됨이 음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였고 다만 하루는 숙부 허훈이 신의 집에 이르러 서원군의 첩이 서한 박서창과 더불어 노비를 송사한 일을 비난하였습니다. 그 뒤에 또 들으니 서한은 현석교가 사사로운 일이 있어 상언한 것을 가지고 진소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서원군의 첩이 승소를 얻어 현석교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니 현석교가 스스로 혐의하지 아니하고 장례원으로 하여금 그 문건에 서명하게 했다고 하기에 이는 옳지 못하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그렇다면 경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전시록 92권 성종 9년 5월 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병조에 전치하여 의주에 충곤한 이조양을 석방하게 하였다. 성전시록 92권 성종 9년 5월 4일 얼죽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조아우에게 이르기를 경들은 유자강이 옥중에서 올린 그를 보았는가? 유자강과 김언신이 모두 임사홍의 음주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는 반드시 속이는 것이다. 만약에 김언신이 평소에 무리를 들었으면 반드시 손순효에게 묻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 또한 바르지 못한 것이다. 몰래 사주한 말을 임사홍 이미 승복하였는데 오직 유자관과 김언신만이 불복하니 이제 다시 물어서 승복하지 아니하며 형신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전시록 92권 성종 9년 5월 4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손순효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미 술을 검하는 것을 파하였으니 내일 종친의 활쏘기를 구경하실 때 홍학을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일에 활쏘기를 구경하실 때 성상께서 종친과 더불어 짝을 지어 활쏘신 것을 대간에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아뢰었는데 신등도 생각하건대 신하가 임금과 더불어 짝을 지어 활쏘는 것은 사체에 옳지 않을 듯하니 청컨대 이는 이 뒤로는 전하께서 먼저 쏘시고 종친과 짝을 짓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의 예가 있고 가인의 예가 있다. 조정의 예는 엄한 것을 주로하고 가인의 예는 화한 것을 주로하는 것인데 내가 종친과 더불어 화를 쏘는 것은 가인의 예이니 모름지기 화한 것으로 대접하여 친족을 친애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짝지었을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다른 사람과 승부를 겨눈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종께서도 하셨는데 너희들의 말은 내가 듣지 않겠다 하였다. 성종시록 92권 성종 9년 5월 4일 을죽 세 번째 기사 의빈 임광재가 그 아비 임사홍이 옥중에서 올린 글을 가지고 계달하려고 하니 선교하기를 내가 이미 임사홍의 일을 알았는데 비록 그 글을 본들 무엇하겠냐 계달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록 92권 성종 9년 5월 4일 을죽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목의 속편을 강하다가 이 개를 동평 장사로 삼았다는 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임사홍 등의 일과 같다 하니 조화성지 박숙진이 아뢰기를 김언신이 현석교의 일로 인하여 성상을 당나라 득종과 송나라 신종에게 비함으로 신은 듣고 노하여 머리들이 꼿꼿이 섰었는데 성상께서 그 광망하고 참남함을 용서하여 견책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포장을 더하셨으니 성상의 도량이 크고 크십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현석교가 만약 소인이라면 김언신이 말한 것이 옳겠지만 소인이 아닌데 이같이 말하였으니 이는 김언신이 임사홍에게 하는 것이 마치 여혜경과 왕안석에게 한 것과 같다. 만약에 분변하지 않았으면 현석교는 반드시 큰 죄를 받았을 것이다. 대간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으나 들으면 그 패단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대저 사람을 쓰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김은신이 극진히 말할 때는 내가 절개가 곧은 선비라고 생각하였는데 어찌 그 붕당을 위해서 말한 것인 줄을 알았겠는가. 이로써 보면 대간의 말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양관의 상수를 보고 임사홍이 진짜 소인인 줄 알지 못하였는데 실정을 알고 보니 소인의 행동이 누가 이보다 더하겠는가 하니 시간관 이형훈이 아뢰기를 무릇 대간이 이를 말할 적에는 반드시 잘 헤아려서 진언하는 것입니다. 어찌 한두 사람의 일로 인하여 대간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시록 92권 성종 9년 5월 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우부승지 이경동이 아뢰기를 의건부의 구관에 이르기를 임사홍이 임사홍의 지시한 뜻을 받고 김언신과 부동하여 상소한 것을 이미 자복하였는데 오직 김언신만이 아직 불복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인은 조정에 있을 수 없으니 비록 죽는다 해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고신을 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어떤 사람이 신에게 작은 쪽지를 주게 되어보니 바로 임사홍이 옥중에서 지은 시였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 시에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므로 이 경동이 아뢰기를 지위가 임금에 가까우니 임금의 은혜는 바닷물처럼 깊었네. 마침내 트럭만큼의 보답도 못하고 부질없이 임금의 마음을 저버렸네. 아들의 죄로 아비가 욕을 당하니 흰머리에 서리가 침노하도다. 잠잠고 생각하고 때로 허물을 자책하니 요림을 더럽힌 것이 깊이 부끄럽네. 얕은 지식은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둔한 재주는 솔름바리가 수레바퀴를 끄는 듯하네. 깊은 물에 다다라 오직 두려워할 뿐 몸을 어루만지며 쓰라림만 더하네. 성주의 도량은 천지와 같이 크고 어지신 언에는 우로처럼 고르도다. 마음을 새롭게 할 길이 있거든 나를 위해 궁궐에 아뢰어주게 하였으니 그 뜻은 대개 구원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잘못을 제가 아는구나 하였다. 성정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종친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성전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승지 손순효와 박숙진 홍기달 김승경 김계창이 아뢰기를 신의 은하의 도리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는 것뿐인데 지금 표연말에 시몬과 더불어 개를 맺어 벗을 삼고 파직되던 날에 몰래 시몬을 시켜 계달하게 하였으니 대개 구해 내려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물며 표연말은 근신인데 시몬으로 하여금 그 집을 방문하게 하였으니 상관대 전지를 내리시어 그 죄를 깊이 다스려서 후 일에 종신과 사귀어 결탁해야 하는 길을 막으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5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의금부의 국안에 김언신도 이미 승복하였다고 했습니다. 유자광이 신에게 부탁해 말하기를 신은 그 주를 달게 받겠으나 현석교의 엄험한 극도 계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현석교의 사위 이세광이 일식이 정언이 되었을 적에 숙직하는 날 밤에 사관원 앞의 민가에서 불이 났는데도 구하지를 못하였으니 마땅히 숙직원을 허물해야 할 것인데 현석교는 이 세광을 비유하고 그 허물을 다른 관원에게 옮겼으니 이것 또한 현석교의 엄험한 증거입니다 하였습니다. 유자광의 이 말은 다른 일을 들어서 고한 것이니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을 들은 것이 못된다. 이 말은 들을 것이 못된다. 유자광이 현석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허물을 대는 것이다 하였다. 끝까지 성정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5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의빈 임광재가 글을 올리기를 신의 아비가 죄를 지어 옥에 갇혀서 마음속에 번민함을 품고 있으나 상달할 길이 없습니다. 신이 외람되게 청리에 참여하여 성일을 선망하게 되었고 신의 아비가 10여 년이나 오래 시종하였으니 진실로 성상이 자비를 바랍니다. 신의 아비가 비록 형벌을 받을지라도 한스런 바는 없으나 엎드려 성상의 자비를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아비가 나를 저버린 것이지 내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하였다. 성정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제평 이세광이 아뢰기를 전 밀양구사 박시흥이 감사에게 뇌물을 바쳤으니 그 죄를 마땅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윤효손이 수령의 뇌물을 받지 않은 것은 특이한 일도 아닌데 가정대부로 계급을 올리셨으니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초자하려고 하였으나 전조에서 반박하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한 작업을 올려주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윤사흔이 아뢰기를 신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물은 능히 그 임무를 감당할 자는 모두 상을 줄 만하다. 하물며 윤효소는 뇌물을 받지 않고 즉시 계달하였으니 어진 감사가 아니면 능히 하였겠는가 하였는데 이 세광이 아뢰기를
수령이 감사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과 감사가 수령에게 뇌물을 받은 것은 모두 의가 아닙니다. 진실로 크게 무도한 사람이 아니면 감히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효선이 이 일을 특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박시영은 진실로 죄를 줄 만하나 윤효선도 또한 상을 주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와 수령이 몰래 뇌물을 행하는 것은 죄가 더할 수 없이 크다. 그러나 근래에 적발한 자가 없었다. 다행히 윤효손이 홀로 행하였으니 내가 진실로 상을 주는 것이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주, 방주, 대내, 진양, 교지, 비전주, 송포, 지자, 일기, 태수, 원희, 대마주, 호군, 정가, 문조, 등원, 직가, 국분사, 주지, 숙목 등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임사홍의 아내 이씨가 글을 올리기를 요즘 예문관에서 신녀의 남편을 죄에 빠뜨리고자 하여 과실을 얽으며 글을 올려 죄주기를 청하였고 또 신녀의 조카 주계부장 시몬이 그 외삼촌 채수와 이창신, 표연말 등의 음주를 듣고 이르기를 신의 남편이 지난해에 사간 박효은과 사설을 통하여 현석규를 탄핵하도록 성상 앞에 친히 계달하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신녀의 남편이 나이 젊고 벼슬이 높아 사람들의 끓이는 바가 되어 오늘날의 일을 이루게 하였으니 죄를 받는 것이 이치에 당연하고 스스로 변명할 수 없으나 다만 예문관 관원 가운데 이창씨는 바로 신녀의 남편과 동갑인 친척으로서 본래 친히 사귀었고 신녀의 남편이 승지가 되었을 때에 이창씨는 주서가 되어 승정원에서 상시로 같이 있었으며 출적하면 이창씨는 신녀의 남편 집에 이르러 밤이 되도록 이야기하면서 항상 서로 친하고 믿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무렵에는 이창신과 채수가 신의 남편 징려에 이르러 서로 이야기하며 신의 남편을 칭찬해 이르기를 상삼이 돌부심이 중하셔서 두 번씩이나 승정원에 들어갔으니 물망에 합합니다고 하며 여러 가지 많은 회포를 논하면서 밤이 깊었어야 파였는데 그 뒤 5, 6일 사이에 상수하여 신의 남편을 지극히 헐뜯었습니다. 신의 남편은 염관 가는 가운데 부재하게 유진과 전한 이 형우는 선진이기 때문에 전혀 서로 알지 못하고 교리 이하는 후진이기 때문에 역시 사귀어 친하지 않았으며 오직 안침과 권경우만이 신의 남편과 함께 사관원에 임명되어 어떤 일로 인해 서로 꾸짖다가 체임되었으니 저들이 반드시 원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창신과 안침, 권경우 외에는 모두 언원이 없고 또한 서로 사귀지도 않았는데 신의 남편이 마음이 간사하고 바른 것을 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는 한 사람이 먼저 주창하자 여러 사람이 이에 따라 휩쓸려서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고 공론이라고 이루고 성총을 속인 것입니다. 상장께서 질문하실 때에 이 장씨는 첩첩이구로 교묘한 말이 생피리와 같았습니다. 채수는 신의 남편과 일찍이 교분이 없고 일찍이 서로 왕래하여 사귀어 친한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르기를 어려서부터 통가로 사귀어 친했기 때문에 임사홍이 소인인 것을 잘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속이고 꾸며서 계달하자 천감이 그 실정을 밝게 비추어 곧 파직을 명하셨습니다. 채수와 이창신, 표연말 등이 이것으로 감한을 가지고 은밀히 시몬을 부추겨서 즉시 예골하게 하여 칭탁해 말하기를 일이 사직에 관계된다고 하고 친히 스스로 깨달아야 신의 남편을 모의한 것입니다. 그들이 간사하게가 그러하다는 까닭은 시몬의 아비 평성도점 2위가 신의 오라비인데 신녀와 더불어 말하기를 아들 시몬은 채수와는 숙질간으로 이창신과 표연말 등 4, 5인이 서로 깊게 교결하니 주계의 전후 상수와 그늘의 친히 아래 일은 모두 다 이들이 시킨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창신이 전일의 야대에서 시몬을 어진 종신이라고 일컬었으니 진실로 기망한 것입니다. 이창신이 평시에 신의 남편과 친이하기를 골육과 같이 하고 신의 남편이 쑥직하던 날에 친히 이르러 부드럽게 이야기하였는데 마음속에는 칼날을 가할 계책을 품고 소매 속에는 상수할 초안을 가지고 언동을 엿보면서 그 언동을 보태고자 했으니 간사함만과 속이는 깨가 진실로 고금에 무상한 소인입니다. 이 밝은 시대를 당해서 종신과 교결하여
겉으로는 공의를 주장하며 남의 허물을 모함해서 그를 농간에 상수하여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마음의 통쾌함을 얻지 못하면 엄밀히 종친을 부추겨서 상상의 뜻을 감동시키려고 꾀하여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계달하였으니 그 간사함이 심합니다. 신의 남편은 성질이 본래 어리석고 고두며 젊어서 일에 경험이 없어 상상의 은혜를 입은 이후로 더욱 조심을 더하였습니다. 다만 성지로 있을 때에 현석교와 더불어 뜻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항상 미움을 받았는데 신의 남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지들도 업신여김을 받았었습니다. 사관원에서 현석교를 탄핵할 때 신의 남편은 단지 박효원에게 현석교의 신뢰한 일을 편지로 통하였을 뿐인데 유자관과 김원신에게도 음주를 행하였다고 하여 전지를 내려 추국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위관인 승지가 신의 남편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오랫동안 근신으로 모셨으니 성상의 뜻을 어길 수 없다고 제3 긴밀히 말하기 때문에 신의 남편도 역시 감히 어기지 못해서 역시 그 허물을 자복한 것입니다. 실정과 죄가 다르니 통민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채수와 이창신의 일석이 인견하던 날에 남보다 뛰어나게 말이 많았었는데 과연 간사한 곳이 있으니 공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 박숙진과 김승경, 이경동, 김계창이 대답하기를 이는 다른 일을 들어서 고한 것에 가까우니 공문하여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러나 채수와 이창신은 임사홍을 면대하여 지극히 칭찬하고는 곧 글을 올려 나무라 골들었으니 그 뜻이 이랬다 저랬다 함이 있습니다. 또 사풍의 큰 누가 됩니다. 또 시몬과 더불어 교결하여 전일에 남효운이 올린 글에 경륜의 제주라고 일컬은 말이 있었으니 시몬이 올린 글과 말뜻이 서로 합하니 이창친 등이 이들의 편당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였다. 박숙진이 또 아뢰기를 채수는 시몬에게 외삼촌이므로 교결의 예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아직 채수는 그대로 두르고 이창신은 의금부에 가두어 표 연말과 아울러 공문하라 하였다. 징련은 숙직하는 집이다. 첩첩이부는 수다스럽게 거침없이 말을 잘하는 입을 말한다. 통과는 선대로부터 서로 친한 집이다. 성주시로 92권 성종 9년 5월 6일 정묘 네 번째 기사 한승부 오윤 윤호가 와서 아뢰기를 지난해 밀양 창고에 불이 나서 공미 8천 녀석을 태웠는데 부사 박시흥이 수량에 따라 다시 갖추었으니 이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거두어 그 패단이 작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잡아올 때 박시흥이 많은 미국을 내어 옥중에서 자봉할 비용으로 하였고 또 전 정자 박말주는 박시흥이 타는 가마를 부러뜨려 우물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이는 도둑놈이 타던 것이다고 하였다 하니 신이 이 일을 듣고 가만히 잠자코 있을 수 없어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계달하기를 잘하였다. 경이 아니면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박말주를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92권 성조 9년 5월 6일 정묘 5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채수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임사홍의 아내가 상언한 것으로 인하여 이창신을 의금부에 가두었습니다. 신은 이창신과 더불어 일이 같은데 안연하게 뱃설에 있는 것은 미안하니 청근대 옥에 나아가 변명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의 본래의 일을 외관에서 모두 적시 아니 승정원에서 능히 검찰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예전에 어떤 이가 공광에게 온실성 가운데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고 물으니 공광이 잠자코 있으면서 대답하지 않다가 다른 말로서 답하였으니 무릇 성중의 일을 가볍게 외관에 누설하였던 것이다. 누설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임상우의 아내가 올린 말을 겨우 승정원에 내렸는데 채수가 문득 비엄하기를 청하니 채수는 어디로부터 알았는가? 그리고 채수가 이 창신과 더불어 임사홍이 숙직하는 방에 이르러 말한 것이 무슨 일인가 하였다. 채수가 이르기를 신이 본관에 있으면서 이창신이 갇힌 것을 들었는데 신이 이창신과 더불어 임사홍을 가본 까닭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여 그 일을 자세히 알고자 하여 주 서방에 나아갔다가 임상우의 아내가 상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임사홍은 겸 예문 직제학이고 신은 겸 은교이니 임사홍은 신에게 당상입니다. 신이 벼슬에 제수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성습이 게을러서 한 번도 서로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마침 야대로 인하여 이창신과 더불어 주서방에 이르렀다가 임사홍이 숙직하는 것을 알고 함께 그곳에 이르러서 할애하기를 대저 사람은 만났다가 이별하고 이별하였다가 만나는 것이요 전일에 공과 더불어 일시에 함께 파죽되었다가 이제 성상의 은혜를 입어 함께 승경원에 들어온 것이요 라고 하였을 뿐이며 이른바 물망에 합한다고 한 말은 일찍이 신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채수를 의금부에 가두고 함께 국문하라 하였다. 성정시록 92권 성정 9년 5월 6일 정묘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우부성제 이경동이 의금부에서 조율한 것을 가지고 아뢰기를 유자관과 임사홍, 박효원, 김언신은 붕당을 교결하여 조정을 물랑케 한 주의인이 참대시하고 그 찾아난 종으로 삼으며 가사는 정몰해야 합니다. 표연말과 김괴, 김맹성은 대제와 상세에서 거짓으로 속이고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한 주인이 장 100대의 도 3년에 처하고 고신을 모두 추탈해야 합니다. 손배장은 마땅히 주달할 것을 주달하지 아니한 주인이 장 80대를 수속하고 고신 3등을 추탈해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죄를 범한 것이 깊고 중하나 사형에 이르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사형을 감하여 먼 지방에 내쳐서 종신토로 소용하지 말라 하였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대저 대간은 백사의 책망을 발췌하고 임금의 이목을 맡기는 것이니 대간이 특권만치라도 사사로운 뜻이 있으면 조정 위의 시비와 선악이 뒤섞여서 분변할 수 없어 나라가 나라답게 되지 못합니다. 임사홍은 붕당을 교결하여 은밀히 대간을 부추겨서 대신을 모함하였으니 국조 이래로 이와 같은 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 죄악이 지극히 중하여 죽어도 허물이 남으니 율에 의하여 논단하시면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비록 차명의 율에 해당하나 어찌 사정을 헤아리지 않겠는가 특별히 사형을 감하라 하였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을 조정해 벼슬 시키면은 여러 사람과 함께 하고 사람을 저자해서 형벌하면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버린다고 하였으니 청건대 공경과 더불어 의논하여 주의를 결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재단에 달리어 있으나 의정부의 정경 정승과 육조의 참판 이상과 대간을 불러서 의논에 아뢰게 하라. 또 제 왕은 공신을 우대하여 비록 큰 죄가 있어 사사함은 있을지라도 죽이고 욕보이는 것은 없었다. 지금 유자강은 익대한 공이 크니 장을 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울러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대제는 임금의 하문 등 명에 응하여 지어 올리는 문서이다. 또 그것을 짓는 것이다. 익대는 익대 공신을 말하는 것이다. 세조 14년 남이를 죽인 공으로 신숙주 1명에 등 38명에게 내린 훈호이다. 남이를 죽인 공이라. 성정시록 92권 성정 9년 5월 6일 정명 7번째 기사 한명의 심해 윤사원 윤필상 홍흥 허정 어유소 양성지 윤흠 신정 신준 홍도상 김영유 유지 안관후 김춘경 경준 박숙달 강거효 유인호는 의논하기를 율에 의하여 과단하소서 하고 윤계겸 이극규는 의논하기를 율학회의의 간당조에 간이라는 것은 간사한 물이고 당이라는 것은 붕당의 사람이다. 만약에 사람이 본래 죄가 없거나 혹은 죄가 있어도 사형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모두 이들 간사한 붕당의 사람이 망령되게 올린 참소의 말을 입어서 사람을 잘못 죽이게 한 자는 참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사홍과 유자강, 박효원, 김언신은 단지 현석규를 소인이라고 모함하였을 뿐이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시어 시행하시고 김괴와 김맹성, 표연말, 손비장의 조상은 계단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김순명은 논하기를
예로부터 붕당은 그 해가 반드시 큽니다. 임사홍은 임금을 업신여기고 대간과 교결하였으니 그 실정을 안 자도 죄가 또한 같습니다. 표연말과 김계, 김맹성, 손비장의 조율이 심히 가벼우니 마땅히 중한 율에 따라 과단하소서. 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뒤에 징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윤계겸과 이극균의 의논이 옳다. 임사홍 등은 사형을 감하라 하였다. 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임사홍 등에게 사형을 감하신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붕당을 교결하여 조정을 문란하게 하였으니 그 조짐이 가히 두렵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논단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간은 아뢰기를 법이라는 것은 천하에 공평하게 함께 하는 바이고 임금이 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사홍 등은 죄악이 깊고 중하며 율이 정조가 있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사형을 감하시면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율에 의해 과단하시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김순명이 더욱 굳게 청하였다. 선교하기를 경등이 아무리 말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또 명하여 유자광에게 결장할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한명회 등이 의논하기를 유자광에게 사형을 감하시면 성상의 인하가 지극히 중하니 공신을 삭적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주서 양희지에게 명하여 오늘 모이지 아니한 재상들에게 가서 의논하게 하니 정인질은 의논하기를 유자광이 이미 성상을 은혜를 입어 사형이 감해졌으니 결장을 없애고 먼 지방에 부처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정창선 노사신 이승선은 의논하기를 유자강은 그제가 깊고 중하니 율에 의하여 처결하는 것이 적당하나 사직에 관계되는 죄가 아니고 또 익대공신이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의가 이르기를 대신이 죄가 있더라도 사도의 소리가 꾸짖고 매질하는 것은 여러 서민에게 보이게 할 바가 아니다고 하였으니 그 장을 속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하고 윤자운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유자광이 붕당을 교결하여 생각이 그 지위를 벗어나서 함부로 외람되게 글을 올려 임금을 속였으므로 죄를 범한 것이 지극히 큰데 지금 사형을 감하였으니 성은이 깊고 중합니다. 공신을 삭적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김국광은 의논하기를 유자광의 죄악은 율의 정조가 있는데 특별히 사형을 감하기를 명하였으니 성상의 은혜가 분수에 넘칩니다. 유자광이 공신으로서 성상을 속였으니 이제 마땅히 삭적하고 결정하여 먼 지방에 유치시켜 영구히 사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에 공신을 삭적하지 않으면 종신토로 사용하지 아니하기가 어려우니 이는 삭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같은 소인은 보기가 어려우니 네 사람 중에 죄의 괴수 한 사람은 율에 의해 시행하여 널리 보여서 뒷사람을 경계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강희명은 의논하기를 유자광은 서자의 몸으로 지위가 그 품에 이르렀으니 진시로 마땅히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인데 붕당을 교결하여 시비를 변란시켜 성총을 모독하고 겉으로는 충직함을 가장하여 안으로는 실로 간사하니 이는 비로소 바로 소인의 가장 큰 것입니다. 죄를 밝게 바르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공신을 삭적하고 먼 변방에 내쳐서 종신토로 소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결장이라면 형벌이 대부에게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성주의 아름다운 법인데 유자광이 비록 무상할지라도 이미 대부가 되었으니 그 몸에 형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속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임사원과 유자광, 박은식, 박효원은 사형을 감하고 표연말, 김맹성, 김계, 손비장은 율에 이야기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임사홍 등에게 사형을 감하신 명령을 듣고 결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임사홍은 소인의 정상이 모두 드러났고 그 당류도 이미 찾았으니 청컨대 모두 율에 의하여 과단하소서. 옛사람도 말하기를 알고도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법을 무너뜨리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사정을 헤아려서 적당하게 결정하였으니 경등의 청을 듣지 않겠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사정은 진시로 사형이 마땅합니다. 붕당은 국가의 흥망과 사직의 안위가 달렸습니다. 유향이 말하기를 붕당의 친밀함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도적이다고 하였으니 신은 청컨대 붕당의 신하를 기르지 마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승경원이 전교하기를 박시영의 탐호한 일을 윤호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조정안이 대신이 모두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매우 거르게 여긴다. 경등은 어찌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홍기달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만약 들었을 것 같으면 어찌 감히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박시영은 선풍이 인색하여 집에 있을 때는 비록 음식과 같은 작은 물건일지라도 반드시 스스로 출납하여 처첩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였고 밀양부사가 되어 부임하는 날에는 새벽에 바로 들어가서 아전들이 미처 영할하지 못한 것이 많았었는데 모두 연포로서 속하게 하였으니 그 행한 일이 대개 이와 같았으므로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였다. 삭적은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합니다. 성교시록 92권 성종 9년 5월 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경준이 아뢰기를 임성등이 주의를 특별히 명하여 말감하셨으니 신등은 옳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대저붕당의 사람은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고 자기를 편드는 자는 가까이 하여 서로 조정의 정사를 탕난하게 하고 나라가 난망하게 이르게 하니 심히 두렵습니다. 지금 임사홍 등은 은밀히 대검과 결탁하여 대신을 모함하였으니 의군부에서 간당의 율에 해당하는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청근대 율문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 자명에 차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하였다. 경주는 아뢰기를 간신히 임금의 곁에 있으면서 오늘 한 대신을 내쳐버리고 내일 한 대신을 내쳐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커지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위엄을 쌓아서 극도에 이르면 사직이 따라서 위태로워집니다. 이로써 본다면 어찌 사직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이르겠습니까? 하고 집이 김춘경은 아뢰기를 임사홍이 범한 바가 지극히 큰데 지금 베지 않고 다만 먼 지방에 유배시키면 어찌 뒷날에 다시 썼을 때 관계를 다시 낼지 알겠습니까? 청건대 율에 의하여 주의를 주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사형에 이르지 않게 하여 먼 지방에 유배한다 해도 영구히 소용하지 않으면 다시 배설할 리가 만무하다 하고 인하여 주와 우에게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였는데 영사 심해가 아뢰기를 그 죄가 지극히 중하니 청건대 율에 의하여 처단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또 의논할 것이 없다. 유자강은 조종조 때의 원훈이고 임원주는 지금의 주하리 공신인데 만약 일체로 율문과 같이 한다면 어찌 100세까지 주의를 용서한다는 뜻이 있겠는가? 경등의 사형을 감하는 것을 가볍다고 하는 나는 결정하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였다. 김춘경 등이 아뢰기를 공과 허물은 마땅히 서로 비길만 해야 합니다. 이 무리들은 죄가 중하여 그 공이 허물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자명에 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긴다. 내 장차 내 대신과 더불어 다시 의논해서 과제하겠다 하였다. 김춘경이 아뢰기를 윤효소는 감사로서 수령의 탐호를 규찰하는 것이 바로 직분 안의 일입니다. 모름지기 벼슬로 상을 주지 마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신하가 하는 바는 모두 직분 안의 일이다. 만약 직분 안의 일이라고 하여 상을 주지 않으면 신하는 상을 받을 때가 없을 것이다 하고 이날 좌우에게 이르기를 전일의 활쏘기를 구경할 때 밀성군이 내게 이르기를 박시영이 지극히 탐하고 마음이 검어서 그 약탈한 창고가 불에 탄 것도 부민이 불을 지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진시로 이 말과 같다면 경등은 어찌 알지 못하였는가 하였는데 지사 홍응이 아뢰기를 박시영은 이름이 있는 조사인데 요즘 들으니 박시영이 엄격하고 각박한 것으로 인하 인심을 잃었다고 할 뿐이며 탐호 같은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심회는 아뢰기를 현석규는 밀양 사람인데 신에게 이르기를 박시영은 예악으로 고구를 다스리고 학교를 닫고 밝히는 것에 힘을 써서 치성이 성하게 있었는데 요즘 과연 엄격하고 각박한 것으로 인심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으로서 감사에게 뇌물을 보내어 후일을 위하는 일을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어진 수령이라고 이를 수 없다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박시영의 탐욕스럽고 포악함이 과연 이와 같다면 전추에서 마땅히 하등에 두어야 할 것인데
윤효손이 상등해 두었다가 마침내 자기에 관한 일로 이래 고발하였으니 윤효손이 만약 알았으면서 상등해 두었다면 어지지 못한 것이고 알지 못하였다면 밟지 못한 것이니 알았거나 받지 못하였거나 윤효선에게는 역시 죄가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문하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전시록 92권 성종 9년 5월 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주하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정숙공주가 일찍이 예종을 여의고 임사홍에게 의지하여 중히 여기기를 친아버지와 같이 하고 일찍이 임사홍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로 불렀다고 한다. 그 사랑하고 중히 여김이 지극한 인정에서 나왔는데 지금 정숙공주가 밀성군의 집에 있으면서 임사홍의 일을 듣고 항상 슬피 울며 먹지 아니하니 그의 병을 이루었다. 내가 중사를 보내어 이르기를 임사홍이 죄를 범한 것이 깊고 중하여 용서되리가 만무하니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먹지 아니하고 또 지금 상언을 하였는데 그 말이 심히 슬프고 가엾다. 그가 비록 여자일지라도 예종을 사모하는 정이 그칠 수 없는 데다가 임사홍을 보기를 예종과 같지 아니 그 정이 가긍하다. 예전에 제영이 그를 올리니 한나라 문제가 조명을 내려 육형을 없앴는데 이 태백이 시를 짓기를 순우의가 조옥을 면한 것은 한나라 임금이 제영을 위한 것이고 진녀가 뱃 노래를 부르자 아버지가 엄형에서 벗어났다네. 10명의 아들이 있어도 착하지 못하면 한 어진 딸만 못하네 라고 하였으니 지금 공주가 비록 미약하나 어찌 제영만 못하겠는가. 내가 형장을 면제하여 속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홍웅이 아뢰기를 공주께서 슬퍼하면 진시로 가엾고 민망스러우나 이미 사형을 감한 것도 성상의 은혜가 지나치게 중한데 형장을 가볍게 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법을 고집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진실로 아는 바이나 다만 공주가 본래 병이 있어 이로 인하여 점점 더해질까 두렵고 또 공주의 일로 인해 삼정께서 애처로워하시고 나도 또한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하니 홍홍이 아뢰기를 일시의 언정은 혹 이와 같을지라도 인정으로 인해 법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도승지 손순유가 아뢰기를 신이 임사원과 더불어 일찍이 동료가 되었으나 간사함이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까이 모시는 자리에 있으면서 대간과 교통하여 동료를 공박해 모함하였으니 바로 죄의 괴수입니다. 김맹성 등과 같은 두세 사람은 임사홍의 간사함을 알면서도 적시 아뢰지 아니하고 친계함에 미쳐서도 바로 계달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죄가 있으나 임사홍에 비하면 자연 경중이 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누구를 가볍다고 이르고 누구를 무겁다고 이르는가 하므로 손순효가 아뢰기를 김맹성 등이 처음에는 박효운에게 속은바가 되었다가 뒤에 박효운의 간사한 께를 깨닫고 인원하여 반격하려고 하였으나 한때의 동료이기 때문에 마침내 중재하고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그 본래의 뜻은 임사원과 같지 아니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과연 그런 것이 있었다 하였다. 홍흥이 아뢰기를 김맹성은 간관으로서 의를 당하여 결단하지 못하였으니 이미 간관의 도리를 잃었고 또 성상 앞에서 바로 계달하지 않았으니 죄가 또한 작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없다고 이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홍흥이 아뢰기를 이 창신과 최수의 일은 증거할 만한 것이 없어 실정을 알아내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창신이 임사홍의 진료에 가서 어찌 말한 바가 없겠는가. 전일에 대문할 때에 이 두 사람이 가장 말을 많이 하였으니 혹시 이런 배척할 마음이 있어 임사홍에게 와 말하고 그 뜻을 엿보았을 것이다. 이것도 또한 간사한 것이다 하였다. 육형은 신체를 손상시키는 형태로서 죄의 경중에 따라 손상시키는 신체의 부위가 다르다. 중국 한나라 문제 때 태창장인 순우의가 죄를 지로 인하여 육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의 딸 제영은 자기가 관비가 됨으로써 아버지의 형벌을 대신하고자 하였으므로 여기서 육형이 폐주되었다. 조옥은 관인의 범죄자와 양반객의 범죄자를 수감하던 곳이다. 성종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임사홍 등의 죄를 특별히 명하여 사형을 감하셨는데 신등이 되풀이 생각하건대 임사홍은 대간에게 엄밀히 사주하여 조정의 정사를 물러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를 속였으니 비록 법대로 처단할지라도 오히려 남는 죄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가볍게 논죄했다고 하는가? 만약 내가 가볍게 논죄했다면 내가 애초에 반드시 적발에 공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자광은 선왕조 때의 원훈임으로 결장하는 것은 내가 또한 어려우며 임상은 비록 공신은 아니지만 그 아비 임원준이 또한 조아리 공신에 참여하였다. 만약에 법대로 처단한다면 전일의 사별 동맹하기를 영구히 죄를 용서한다고 한 뜻에 어긋남이 있다 하였다. 대사원 유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임사홍 등을 모반 대역이라고 이르지 아니하시나 신등은 생각하건대 오늘날의 일이 비록 대역은 아닐지라도 다른 나라의 마음을 이것으로 점쳐서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간사한 자의 작은 것은 등창을 빨고 치질을 혀로 핥으며 큰 것은 아비와 임금을 죽인다고 하였으니 이 같은 마음으로 미뤄본다면 부도한 일인들 어찌 끓이겠습니까? 비록 공이 크다고 할지라도 일신의 죄라면 용서할 수 있지만 국가의 큰 죄에 어찌 옛공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악을 제거하는 데는 근본에 힘쓰라고 하였으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죄가 크기 때문에 이같이 처단한 것이다. 춘추에 이르기를 공숙단이 세력이 커져서 도모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한나라에는 홍공 석현이 있고 당나라에는 노기, 송나라에는 왕안석이 있었는데 이들을 능히 제거하지 못한 것을 후세에서 비난하였으나 난 알고서 죄를 주었으니 여기에 비할 것이 아니다. 지금은 바로 죄로서 죄를 준 것인데 어찌 뒷나라 일을 미리 헤아려야 하는가? 나도 역시 옛일을 보았다. 경등만이 어찌 옛일을 다 보았겠는가 하였다. 유지등이 다시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호랑이를 기르면 스스로 근심을 남긴다고 하였으니 임사홍 등을 비록 먼 지방에 귀양 보낸다 하더라도 다른 날에 다시 사용할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청크의 법대로 주의를 주소사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는가 하였다. 유지등이 아뢰기를 오로지 나무는 먹주를 따르면 고다지고 임금은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면 선해지는 것입니다. 그일에 임사홍이 대간과 더불어 교결하여 대신을 모함하였으니 상상께서 믿지 않으심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간이 된 자가 어찌 모두 박효운과 같겠습니까? 신등이 요즘 듣건대 붕당이 풍습을 이루어 임사홍과 같은 무리가 과연 많고 또 남효운이란 자가 소학계를 만들어서 서로 붕당이 되었다고 하니 이 같은 무리들이 비록 무리를 한 일을 하더라도 성상께서 또한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지금 임사홍의 일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것이니 비록 다 배지는 못할지라도 청건대 죄의 괴수를 베어 그 나머지를 경계하면 뒤에 대간이 된 자가 자연히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소학계는 소학의 모든 범죄를 지키며 이것으로 입지의 바탕으로 삼고자 한 모임이다. 성조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7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정숙공주가 상언하여 그 시아버지인 임사홍의 형장을 속해주기를 청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래는 정한 법이 있으니 곤도도 피할 수 없다. 이 상언을 보건대 말이 매우 적절하니 내가 임사홍의 결장을 속하려고 한다 하니 어제 모여서 의논한 재상 한 명의 등이 와서 아뢰기를 사형을 감한 것도 족한데 형장을 속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유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임사홍 등의 소위는 장차 나라를 그르치게 하려고 하였는데 어찌 그 훈공을 헤아리겠습니까? 임사홍의 죄는 결코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신과 대간의 말이 진실로 옳으나 다만 오늘 낮에 삼전에 문안을 하였더니 정숙공주가 병든 몸으로 와서 통곡하고 삼전께서도 슬프게 눈물을 흘리셨다. 대저 아들의 마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효도로 삼는 것이다. 지금 삼전께서 편치 못하시면 아들의 마음에 어떻겠는가? 경등은 또 말하기를 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장차 나라를 그르치는 데 이를 것이다고 하나 내가 비록 밝은 임금은 아닐지라도 어찌 노기와 왕한석 같은 자가 나와서 정사를 어지럽게 함이 있겠는가?
내가 진시로 사필에서 나를 가리켜 소인을 알면서도 능히 엄하게 버리지 못했다고 할 것을 알고 있으나 내가 법을 굽혀 언어에 따르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또 유자광은 선왕조 때의 구신으로 일찍이 함께 사필 동맹하였으나 종사에 관계되지도 않은 일로 하루아침에 형장을 가하는 것은 또한 의리에 옳지 못한 것이다. 가령 정승들이 죄가 있다면 일일이 매질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니 한 명예가 아뢰기를 청가대 훈적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가산을 작물하소서. 예로부터 훈적이 있으면서 귀양 간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김맹성과 김괴 등은 임사홍이 박효운에게 엄밀히 사주한 것을 알고 서로 면책하였으며 또 공박하여 다스리려고 하였는데 마침내 그렇게 못한 것은 반드시 그 술책에 빠진 것이다. 형장을 속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한명의 등이 아뢰기를 지금 임사홍 등은 사형을 감한 것도 족한데 이제 또 형장을 속하면 너무 가볍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가산을 정몰하고 훈적을 삭제하여 먼 지방에 귀양 보냈었어. 또 지금 죄의 괴수에게 형장을 속하며 김명성과 김계도 마땅히 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지평 강거연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공주의 일로 인해 특별히 임사홍의 형장을 속하는 것은 그 허물을 아시면서 고의로 하시는 것입니다. 임사홍은 그만두더라도 그 나머지 유자관과 김언신, 박효은은 청와대 법대로 처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들은 먼 지방에 귀양 보내고 김맹성과 김계는 형장을 속하게 하라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예전에 이 원은 정성으로서 제주에서 뇌물로 주는 구슬을 받고 공신에서 삭적되어 먼 지방에 부처되었었는데 세조조 때에 이르러 그 사이 건남이 정성이 되어 다시 철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삭적하였다가 내일 다시 주는 것은 오직 성상의 재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유지가 아뢰기를 율문의 공신을 삭적하고 가산을 정몰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사형을 감하시고 또 형장을 속하시고 또 처자를 종으로 삼는 것을 면제하셨으니 그 나머지 조문은 청컨대 율대로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반역이 아닌데 어찌 가산을 정몰하는 데 이르겠는가. 또 율문에 폐하에 서인을 만든다는 문기도 없다. 그러나 정성들이 어찌 감히 옳지 못한 일로서 아뢰겠는가. 유자광을 공신적에서 삭제하라 하였다. 철권은 공신에게 나누어지던 노건이다. 겉에는 이력과 은상을 기록하고 속에는 면제와 함록의 수를 새겼는데 글자를 속에 파서 넣었기 때문에 철권이라 한다. 좌부는 공신에게 우부는 내부에 두다가 감합하였다. 성조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7일 무신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도승지 손순효에게 이르기를 유자강은 조종조 때의 원혼이니 범한 바가 비록 중할지라도 그 공을 의논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형장을 속하는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손순효가 아뢰기를 지금 육조의 난관이 을의 외임으로 보직되었는데 백성에게는 진실로 이로움이 있으나 다만 벼슬의 임계가 차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모두 외임을 줌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분운하여 사체에 방해될까 두렵습니다. 대간을 수령으로 삼으면 무릇 말을 곱게 하고 마음이 간계한 자는 집정한 자가 자기를 논평하는 것을 싫어하여 모두 장차 외임으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세종조 때에 정갑손이 대사관이 되어서 하연이 윤삼산에게 서대를 받은 것을 논박하자 하연이 매우 부끄러워하고 원망을 품었었는데 뒤에 정갑손을 내어보내 함길도 감사를 삼았습니다. 지금 배관으로 수령을 삼으면 이런 조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시독한 권경우가 아뢰기를 지금 내직은 중히 여기고 외직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조정관리는 모두 수령으로 삼고 대간을 외직에 서임함. 이것은 시대의 패단을 바로잡는 것이지만 손수녀가 말한 패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외임에 있으면 반드시 좋은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 지금 대간과 육조의 관원으로 수령을 삼는 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또 이미 대신을 골라서 전조의 장으로 삼아 주 1을 위임하였는데 이제 바로 의심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손순효와 권경우가 아뢰기를 상명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아니할지라도 후세에는 혹 이런 조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가는 수령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였다. 손순효가 아뢰기를
육조의 난관도 임금가 찬 뒤에 외임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육조의 난관은 인원이 많으니 비록 임기가 차지 않아도 외임에 사용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5월 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박숙달이 아뢰기를 유자광은 사직에 공이 있고 임상홍은 공주의 일로 인하여 특별히 명하여 사형을 감하신 것은 신등이 성상께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임을 알지만 박효은과 김원신은 대간이 되어 남의 엄주를 듣고 대신을 모함하였으므로 죄가 임상보다 더하니 빌건대 법에 의하여 처단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죄는 과연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사정으로 인하여 법을 굽혀서 언해를 편 것이다 하고 인하여 조위에게 묻기를 대간의 말이 어떠한가 하였는데 영사 윤사한가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임사원과 유장은 사형을 감하고 형장을 속하면서 김은신과 박효은만 결정하면 이것은 죄는 같은데 형벌은 다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박숙달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간하는 말을 따르시기를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시기 때문에 말하는 자가 말을 다하고 성상께서 아름답게 받아들이시어 의심함이 없었는데 지금 전하께서 대간의 말을 다 믿을 수 없다고 하신 이는 박효은과 김은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말을 전한 자의 잘못이다. 내가 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 따를 수 없다고 말한 것뿐이다. 대저 인품이 같지 아니하여 어진 이도 있고 어질지 못한 이도 있는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의 일로 인하여 대간을 믿지 아니하겠는가. 너희들은 혐의하지 말라 하였다. 박숙달이 아뢰기를 채수와 이창씨는 공론에 의하여 양사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 일을 말하였는데 마침내 임상우의 아내가 다른 일을 들어서 고하였기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뒤에 이를 말하는 자가 어찌 두려워하고 그리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진실로 옳다. 내가 본래 공문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알았으나 이창씨는 진실로 전에는 칭찬하고 뒤에는 헐뜯었으므로 간삼이 잘못 드러났기 때문에 공문하기를 명한 것이다 하였다. 윤사은과 동지사 이승훈이 아뢰기를 다른 일을 들어서 고하는 것은 들을 수 없습니다. 임상우의 아내가 상언한 말로 서로 보복한 것과 같으니 이는 아름다운 풍속이 아닙니다 하고 노사신은 아뢰기를 대저 사대부가 서로 화목한 뒤에야 조정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요 사이 고알이 풍속을 이루어서 장차 사람마다 위태로워질까 두렵습니다. 옛말에 남의 과실을 말하고 비밀을 고발하기를 좋아하면서 고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였으니 쇠퇴한 세상의 일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채수와 이창신을 석방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박숙달이 말하기를 박효원 등이 성상이 대간을 의심하는 마음을 열게 하였다고 한 말은 옳다. 바야흐로 박효원과 현석규를 논박할 때의 항언과 극론의 성상도 곧다고 하였는데 임사원과 붕당을 쓰여 비유하는 정상이 드러난 뒤에야 비로소 전의 항언과 극론이 모두 간사한 것임을 알았으니 다른 날에는 고든 선비의 바른 말도 혹시 의심한다면 그 화가 어찌 크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고발은 남의 범죄 사실을 고발합니다.